지난해 봄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셨죠. 며칠 뒤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의 그 막막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책상 위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옷장에는 계절별로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이 빼곡했습니다. 창고에는 10여 년 동안 모아두신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컴퓨터와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서류들 중에 중요한 건 뭘까? 이 통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보험은 가입하셨을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수많은 질문 앞에서 저희 가족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더듬어가며 한 달 넘게 정리를 했지만 놓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번에는 이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 둘게 라고 자주 말씀하셨던 이모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더군요. 침대 옆 서랍에는 내가 세상을 떠나면 꼭 읽어주세요라는 라벨이 붙은 파일철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목록부터 보험증서, 인터넷 계정 정보, 심지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까지 있었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각 가족에게 남기는 짧은 편지까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서로 다른 떠남을 경험하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나 재산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해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짐이라는 것을요. 이모님처럼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 둔다면 그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소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쌓아갑니다. 물건, 관계, 추억, 그리고 때로는 아픔까지도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년 후일 수도 내일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니만큼 미리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생각해보면 과거와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물건과 재산만 정리하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의 흔적들도 많아졌죠. SNS에 올린 글과 사진들, 여러 온라인 계정과 비밀번호, 심지어 디지털 자산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엔딩 노트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엔딩 노트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정리해 두는 종합 안내서입니다. 단순히 슬픈 마무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혼란 없이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배려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런 걸 어떻게 시작하지? 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노트부터 시작해서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 여러분만의 엔딩 노트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건 정리. 우리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나요? 옷장 속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 서랍 속 언제 샀는지도 모를 소품들,
보관함에 쌓인 추억의 물건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물건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두 누군가가 정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아무리 내게 소중했던 물건이라도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걸 버려야 할까 아니면 간직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고민은 단순히 시간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 시어머니 집을 정리할 때 남편은 책상 하나를 보며 이건 내가 중학교 때 쓰던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책상은 더 이상 낡은 가구가 아니라 추억이 담긴 보물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 집에는 그걸 둘 공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책상은 버려야 했고 남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단순하게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나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기부하면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반드시 한 곳에 모아두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파일 처리나 서류함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중요 서류의 위치를 엔딩 노트에 꼭 기록해 두세요.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더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봐줄까요? 미리 맡길 분을 정해두고 충분히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어떤 사료를 먹고 어느 동물병원을 다니며 어떤 습관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적어둔 반려동물 돌봄 가이드를 만들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건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고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물건 정리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산 정리. 많은 분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단순히 통장이나 부동산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우리의 재산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은행 계좌, 보험, 주식, 채권,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가상화폐나 온라인 포인트 같은 디지털 자산까지 다양하죠.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없어도 어떻게든 다 찾아내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이웃에 사는 박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나서야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쓰던 차는 팔았는데 보험은 해지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 목록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은행 계좌, 카드, 보험, 증권, 대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각각의 정보에는 가입 기관, 계좌번호, 연락처를 함께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통장은 있는데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서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했다고 합니다. 상속 절차도 복잡한데 이런 정보 하나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 거죠.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도 빼놓지 말고 기록해 두세요.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이체, 보험료, 공과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자동이체가 계속 진행된다면 가족들은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나 해외 주식 같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거래소 정보와 접속에 필요한 정보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는 비밀키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어디에 보관해야 안전할까 하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금융 정보는 특히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용 클라우드보다는 암호화된 문서나 실물 노트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그 위치를 알려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재산 정리는 단순히 목록을 만드는 것을 넘어 미래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기 쉽지만 바로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정리해도 한 달이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인터넷 정보.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070대 이상인 분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SNS를 하고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 80대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이런 디지털 흔적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다면 인터넷 공간의 유령 계정으로 남게 됩니다. 불쑥불쑥 SNS의 추억으로 뜨는 사진이나 글들이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생일이 되자 SNS에서 자동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인들 모두 큰 혼란과 슬픔을 겪었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할까요? 우선 이메일,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유튜브, 구글 계정 등 자주 사용하는 모든 온라인 계정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각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계정 삭제 또는 추모 계정 전환 방법을 함께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재산의 일부입니다. 별로 큰 금액이 아니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소소한 금액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의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온라인 쇼핑몰에 12만 원 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활용해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했죠. 디지털 정보를 정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입니다. 나의 SNS나 이메일에는 굉장히 사적인 대화나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지우고 싶은 내용은 정리해 두거나 특정 계정은 삭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형 IT 기업들도 계정 휴면 관리자나 추모 계정 설정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계정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계정 관리 권한을 넘기거나 계정을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죠. 모든 디지털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계정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메일, 내일은 SNS, 그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어느새 큰 진전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연락처 정리.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즘 우리는 거의 모든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합니다. 종이 수첩에 번호를 적어두던 시절은 지났죠. 편리해졌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떨까요? 또는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분실된다면? 제 친구 중 한 명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들이 그의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가족들은 그가 평소에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연락처 목록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가까운 친구, 주치의, 변호사,
보험 설계사 등 꼭 연락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각 사람과의 관계나 특이사항도 간단히 메모해 두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수 30년 지기 친구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음 박지영 변호사. 유언장 작성 및 법적 문제 상담 이미경 의사 주치의 내 건강 기록을 잘 알고 있음 이런 식으로요.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더욱 신경 써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차나 국제 전화 방법 등을 함께 메모해 두면 긴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휴대폰 잠금 해제 문제입니다. 요즘은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만약 내가 의식이 없거나 세상을 떠난 상태라면 가족들은 내 휴대폰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비상시를 대비해 기본 비밀번호는 가까운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다행히 어머니가 평소에 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병원 연락처와 주치의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연락처 정리는 단순히 번호를 적어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나와 연결된 소중한 관계들이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주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5번째, 연명치료에 관한 정리.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면 나는 어떤 치료를 원할까요? 끝까지 모든 치료를 다 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까요? 이런 결정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어깨로 넘어갑니다. 지난해 저희 이웃 김할머니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3개월 넘게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자녀들 간의 연명치료 지속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님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았더라면 김할머니의 큰아들이 한숨 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의료 조치를 원하는지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문서이니 가족들이 내 뜻을 존중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 조절이나 편안함을 위한 완화 의료에 대한 희망사항도 함께 적을 수 있죠.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건강할 때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이런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우에는 지난해 부모님과 함께 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주제라 망설였지만 오히려 작성 후에는 모두가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6번째, 장례식. 장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의식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후에 내 몸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기념하는 자리를 원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자유롭고 개성 있는 형태의 장례를 원하는 분들도 있죠. 제 외삼촌은 평소 나 죽으면 슬퍼하지 말고 즐겁게 보내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죠. 전통적인 장례 절차를 따르다 보니 결국은 일반적인 장례식이 되었고 나중에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합니다. 만약 특별한 희망 사항이 있다면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의식은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음악을 틀고 싶은지, 누구에게 연락해서 참석을 부탁하고 싶은지, 어떤 사진을 사용하길 원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지에 관한 결정도 중요합니다. 매장을 원하는지, 화장 후 봉안당에 모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원하는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들이 결정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기에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 비용에 대한 준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 비용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서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례보험에 가입하거나 특정 금액을 따로 마련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모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장과 장지까지 미리 계약해 두셨습니다. 심지어 상조회사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까지 정해 두셨죠. 덕분에 유족들은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번거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었고 고모의 뜻에 따라 평화로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남겨질 가족들의 감정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의사만 고집하기보다는 가족들이 제대로 이별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결국 장례식은 떠나는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기도 하니까요. 7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편지.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쑥스러움 때문에 마음속에만 간직하다가 결국 표현하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되죠. 제 친구 민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책상 서랍에서 자신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 시작하는 그 편지는 생전에 한 번도 직접 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지만 동시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 미안했던 일, 용서를 구하고 싶은 일 또는 작은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까지. 진심을 담은 글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계속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담은 조언을 남겨주는 것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배운 교훈, 실수했던 일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편지를 쓸 때는 특별한 형식이나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녹음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와 표정까지 함께 남겨두면 더욱 생생한 추억이 되겠죠. 저는 지난 생일에 처음으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쓰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 항목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준비 과정 자체가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둔 기록을 우리는 엔딩 노트라고 부릅니다. 꼭 고급스러운 노트북이나 특별한 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평범한 공책이든 컴퓨터 문서든 스마트폰 메모든 어디에 기록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배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이것은 부담이 아닌 마지막 선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사실 정리해야 할 것들은 단순히 물건이나 재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마음가짐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소중한 이들에게 부담이 아닌 따뜻한 선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이별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중요 서류함을 정리하고 내일은 오래된 옷을 기부하고 모레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 줄을 적어두는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살피다 보면 오히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다채롭고 풍성했구나라고 돌아볼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분명 자신의 삶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멋진 황금빛 노후를 이어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지혜를 계속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따뜻하게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